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건강하려면 가장 기초는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고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부정적인 상황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감정들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 안에서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분명히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부셨어요. 그럼 결국에 그거 배상을 하거나 그걸 다시 사야 돼요. 맞죠? 내가 많이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뭔가 자꾸 허한 마음에 쇼핑을 자꾸 해요. 그거 카드값 누군가가 내야 되겠죠. 내가 내든지 내 부모가 내든지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 감정 중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감정은 사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정말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요. 사회적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우리 저 지방의 소도시 같은데 역이나 지하철역 근처에 보면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맑아 보이신다고, 네? 조상의 덕이 있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타겟을 뭘로 잡냐면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 외로워 죽겠어요. 이러면 알아서 옵니다. 마치 썩은 고기에 파래가 끼듯이. 네, 그래서 절대로 이 외로움을 자꾸 표현하고 그러시면 내 인생이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자, 또 개인적으로는요, 이 연애 중독, 또 더 나아가서 섹스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외로움 때문이죠. 맞죠? 네.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외로우니까 자꾸 누군가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애 중독에서 섹스 중독, 섹스 중독에서 더 나아가서 마약 중독까지 가죠. 또 일반적으로는요,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날 좋아해 준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리고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마치 배고픈 강아지처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배고픈 강아지가 주인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묶여서 학대당하죠. 똑같이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쁜 사람과의 연애,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인생이 파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외로움은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롭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너무 표현하고 밖으로 드러내면 나쁜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외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철학은 실존주의죠. 네, 그래서 실존주의는 딱 정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인간은 본래 외롭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다. 그래서 저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고독에 대해서. 샤르트르는 뭐라고 그래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각각 자기만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말란 얘기죠. 또 하이데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나 이런 거 찾지 마라. 그냥 던져진 상태에서 네가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서 네가 스스로 너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 네, 유진론적 실존주의자죠. 신 앞에선 단독자다. 그러니까 여러 관계들이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나머지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니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초인의 길은 외롭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초인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삶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외로움, 고독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양날의 검인 거죠. 자, 정말
돈 많이 벌고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요. 심지어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로운 시절을 정말 잘 견뎌내서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인 어떤 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외로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몸이 허기짐, 배고픔을 못 이기는 것처럼 계속 무엇인가를 먹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죠. 마음의 허기짐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꾸 외롭다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지듯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외로움, 고독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직면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다. 의미도 가치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외롭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많이 외로움을 탄다. 좋아요. 또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외로움 타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이 타시는 분들. 정말 이성이 없으면 큰일 나려고 하시는 분들. 나 진짜 남자 없이 못 살아. 여자 없이 못 살아. 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그 상태대로 나를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 이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떨어지지, 내가 좀 못났지, 내가 사랑받을 수 없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어도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 비난이 심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날 좋아해 준다, 호의를 베푼다, 그러면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이고 슬기고 다 빼주고 난 다음에 버림받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쁜 사람과의 연애, 결혼. 이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요, 자기 긍정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삶이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일기 쓰세요. 제발. 그리고 자기 격려의 말, 문장들을 자꾸 반복해 보세요. 이 명상의 만트라 명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겁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돈,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야. 이렇게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자기 긍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 보세요. 바람에 감사하시고 햇살에 감사하시고 커피 한 잔에 감사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기술 훈련이 부족하죠.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소극적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자기가 못하는 것은 회피하게 됩니다. 잘하는 건 더 자꾸 잘하려고 그러고요. 재밌잖아요. 잘하면 재밌는 겁니다. 그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외로운데 인간관계 잘 못 맺는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회피합니다. 외롭지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몰라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두려워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난 분명히 외로운데, 정말 외로운데 누군가가 다가온다 그러면 불편해요. 또 조금 초반에는 이렇게 썸 타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날 진짜로 좋아하는 것처럼 훅 다가오면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몰 토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 짧은 단어들 있잖아요. 안녕, 반가워, 멋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거를 자꾸 그 사람한테 먼저 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먼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좋죠. 내가 무엇인가 말을 자꾸 해야 되고 무엇인가 자꾸 뽐을 내야 되고 밥을 사야 되고 술을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앉아서 얘기만 잘 들어줘도 사람들은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인관계 기술이 없다면 그냥 방청객 모드로 일단 연습하셔도 좋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좋았네. 아유 부럽다 얘. 이것만 하셔도
밥은 안 굶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작은 모임이라든지 그룹 같은 데 참여하시면 좋죠. 아셨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은 이렇게 스몰 토크 연습하시고 적극적인 경청 습관 들이시고 그 다음에 모임이나 그룹 같은 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 인지 편향이 강해요. 이런 성향들이.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외로움 많이 타시면서 연애 잘 안 되고 결혼 생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인지 왜곡에 빠져 있고 인지 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람난 거 아닌가?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날 싫어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은 일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 안 했다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지 오류, 인지 왜곡에 빠지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왜곡된 사고, 어떤 반응을,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소한 실수나 거절을 과대 해석하게 되고요. 인간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카톡 2번 했는데 씹어. 그러면 나 싫어하나 보다. 그럼 차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지 재구성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나 보다. 뭐 회의 들어갔나 보지. 자, 그러면 나중에 크게 당하지 않냐고요? 크게 당하는 건 한 번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한테 이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인지를 어떤 재구성하시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기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요. 감정을 다루는 것이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정적 정서가 싹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달립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사라지고 그 감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요. 근데 이거를 잘 통제해서 끄집어 와서 다시 주저앉힐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랑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지 못해요. 운동이라든지 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라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살살살살살살 전환시키면서 승화시키면서 빼지 못하고 회피 방식으로 과음이나 폭식 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단음식 많이 먹고 뭐 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관계에서 불안감과 불편감을 느끼면 과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확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도발적 행동, 뭐 어떤 섹스라든지 스킨십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감정 일기를 좀 써보세요. 내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에 이게 끝났고 나는 이걸 어떻게 대처했다.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명상과 심호흡. 자,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고하거나 행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심호흡하시고 명상하시면서 자, 내가 가장 좋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난 지금부터 가장 좋은 태도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잘하는 거는 재밌어해서 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두려워서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내가 외롭지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관계를 깊이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이 있겠죠? 뭐 왕따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배신 이런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롭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는 매우 적다. 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외롭지만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신뢰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존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순된 행동들을 보이죠. 우리 강아지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학대받은 강아지들 보면은 그 유기견 센터 같은 데 가서 봉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막 꼬리는 쳐요. 근데 고개는 막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막 고개는 이렇게 돌리면서 빙빙빙 돌면서 꼬리는 쳐요. 그리고 만지려고 그러면 그래요. 근데 또 꼬리는 또 이렇게 손을 떼잖아요. 그럼 또 꼬리는 막 쳐요. 이런 아이러니에 빠져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아지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대받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행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인에게 먼저 연락하기. 자꾸 먼저 연락하는 법 있잖아요. 그거를 습관에 하시면 좋아요. 작은 스몰 토크로요. 오늘 날씨 춥네? 옷 잘 챙겨 입어? 뭐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6번째는요. 고립된 생활 패턴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적어집니다.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자연스러운 소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외로움이 지속되죠. 맞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결국에는 또 피하게 되고 타인과의 교류가 불편해지고 점점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임이 좋아요. 뭐 운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 꾸준한 사회 접촉, 그러니까 한 번에 와장창 모여가지고 뭐 6시간씩 막 진탕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냥 일주일이라도 한 번, 30분, 1시간 이런 모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조금 완화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엔요. 7번째입니다. 깊은 친밀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불만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하실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진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네.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막 나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한다? 그게 더 이상하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사기꾼이고 사입입니다. 오히려 도망가셔야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친밀한 관계는 원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친밀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알았던 뭐 모임들, 친구들 뭐 이런 관계들을 그래도 꾸준히 모임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참여하시면 외로움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정말로 무서움, 나한테 정말 위협적인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냥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외롭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지 타인에 의존해서 나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나의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